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개정안이 제3호에 있는 그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이 제6호에서 성별 규정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이유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여성단체들,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환 수술도 인정하지 않아서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이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개정안 내용은 이 성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지 100%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이 대법원도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중요한 판례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6년에 한번 대법원에서 2006년에 선고를 했는데, 사건 번호가 2004-42예요. 이때 대법원도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적, 정신적, 또 사회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외부의 성기를 비롯한 신체 외관이 형성되어야 성별 정정을 허용한다. 그리고 성별 정정을 허용하더라도 성은 남자 또는 여자 중에 하나를 정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사건 번호가 2009-117이에요. 이 판결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그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비록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게 되면 본인의 성별 정정이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법적 지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대법원의 주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정정할 때 성전환 수술을 요건화하는 대법원 규칙을 폐지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남성 성기를 갖고 여성 외부본을 지닌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결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게 이제 여성단체들의 행보죠. 여성단체들은 이 양성평등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기에 젠더 또는 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여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 남자와 여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더욱이 헌법 32조에서는 여자의 근로를 보호한다. 또 34조에서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보호하고, 또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게 우리 헌법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헌법이 성별을 남자로 여자로 구분하고 이를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양성평등 수준이 UNDP, UN 개발계획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이다. 그것이 G20, 주요 20개 나라에서는 1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뭐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다 실현됐다 뭐 이렇게 하기는 아직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죠. 아직도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열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열에서 교육 분야에서 여자들이 대학 진학률은 남자를 추월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오랜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정치적 분야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47조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위를 반드시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 홀수니까 이제 여성이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단체 주장대로 여자와 남자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때 지금까지는 1번 여성, 2번 남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더 약자라고 하면 1번 제3의 성, 2번 여성, 3번 남성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제3의 성이 도대체 몇 개냐? 우리가 문헌에 보면 이제 젠더를 제3의 성이라고 하면서 31개 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30개 이상의 성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제3의 성을 다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비례대표를 순위를 정해야 될까요? 1번 트랜스젠더, 2번 안드로진, 3번 뉴트로이스, 4번 에이전더, 5번 바이젠더, 6번 젠더리스 이렇게 30개가 넘는 젠더 큐에 먼저 순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순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면 여성의 지위, 여자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앞으로 방금 이렇게 뭐 비례대표 이런 걸 하나를 예를 들면 제3의 성이 여자의 지위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여성보다 더 약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의 자리를 이제 꿰차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 경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 경기를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여성이라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근육을 갖고 있는 남자의 골격을 갖는 그 남자가 당연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기를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또 좀 몸싸움을 심하게 하는 그런 격투기 같은 경기에서 과연 여자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제3의 성들이 이제 여자 화장실, 목욕탕 이런 데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그 2012년에 워싱턴주에 있는 에버그린 스테이트 컬리지에도 보면 남성 성기를 단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녀가 그 여자 샤워장에 남성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정말로 제3의 성은 여성 전용 공간을 또 그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남자가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남자인 사람이 나는 3회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사람들한테 병역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남녀 성별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이게 양성평등을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것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별은 반드시 남자 또는 여자 중에 하나로 정해되어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